공포의 사자갈기. 아서 코난 도일. 1장. 해변의 죽음. 이 사건은 홈즈가 탐정일을 은퇴하고 일어난 특이한 사건이다. 홈즈는 서식스의 아담한 집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집에는 홈즈와 가정부, 그리고 꿀벌만 있을 뿐이었다. 만약 공포의 사자갈기의 비밀을 둘러싼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홈즈는 지금도 거기서 조용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간밤에 폭풍이 몰아쳤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창한 1907년 7월 어느 날 아침, 홈즈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길에 나섰다. 홈즈가 해변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홈즈 선생님! 뒤돌아보니 해럴드 스타커스트가 활짝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반기고 있었다. 해럴드 스타커스트는 교사와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다양한 교육을 받는 유명한 사립교육기관 게이블즈를 운영하고 있었다. 스타커스트는 젊은 시절 유명한 요트 선수로 유명했으며 홈즈는 그와 가깝게 지냈다. 날씨가 아주 좋군요, 홈즈 선생님. 아, 해럴드 씨, 수영하러 가시는군요. 일찍 나오셨군요. 그곳 해변은 수심이 얕고 파도도 높지 않아 수영하기에 좋았다. 맥퍼슨 선생은 벌써 나가서 수영하고 있을 겁니다. 과학을 담당하는 맥퍼스는 예의 바르고 훌륭한 청년이지만 신경통과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워낙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건강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뛰어난 운동 실력을 발휘했고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수영을 즐겼다. 홈즈는 바닷가에서 자주 그와 마주쳤다. 바로 그때 맥퍼슨이 나타났다. 맥퍼슨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간신히 걷고 있었다. 이봐, 맥퍼슨 선생. 무슨 일이? 스타커스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맥퍼슨은 창백한 얼굴로 두 손을 치켜들더니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50m쯤 떨어져 있는 맥퍼슨에게 급히 달려가 똑바로 뉘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흐릿했고 얼굴빛은 흑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봐, 정신 차려, 맥퍼슨! 스타커스트가 소리치자 맥퍼슨은 간신히 입술을 움직이며 사자의 갈기 라고 말했다. 사자의 갈기? 홈즈는 그 말을 입속으로 되새겼다. 맥퍼슨은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이 입술을 움직였으나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반쯤 일으키더니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머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스타커스트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나간 듯 몸을 덜덜 떨었다. 홈즈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맥퍼슨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셔츠도 입지 않은 채 바지와 바바리 코트만 걸치고 있었고 운동화는 끈도 매지 않은 상태였다. 쓰러질 때 어깨에 걸치고 있던 바바리 코트가 벗겨지면서 드러난 등을 보고 홈즈는 기겁을 하고 말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맥퍼슨의 등에는 검붉은 줄무늬 자국이 끔찍하게 나 있었다. 상처가 어깨에서부터 갈비뼈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채찍에 심하게 매질을 당한 것 같았다. 고통을 못 이겨 입술을 얼마나 악물었는지 턱 밑으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때 시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홈즈는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바로 아이언 머독이 옆에 서 있었다. 머독은 심하게 충격을 받아서인지 입술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아이언 머독은 마르고 피부가 검으며 키가 컸다. 과묵하고 무뚝뚝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게다가 취미도 없고 늘 어려운 수학에만 관심이 있어 학생들로부터 괴팍한 선생이라는 평을 듣고 있었다.
성격 또한 매우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내서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 언젠가 한 번은 맥퍼슨이 기르는 강아지가 지저대자 시끄럽다고 화를 내면서 그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진 적도 있었다. 온순한 성격의 스타커스트 소장이 머독을 당장 해고하려고 하였지만 실력이 우수해서 화해를 시키고 일을 마무리했다. 그 일로 맥퍼슨과는 사이가 나빠진 상태였다. 동료 교사의 비참한 죽음을 보자 머독은 매우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아, 맥퍼슨 선생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맥퍼슨 선생과 함께 수영하러 가지 않았었나? 스타커스트 소장이 물었다. 머독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 수학에 열중하느라고 오늘 늦잠을 잤습니다. 이제 막 나오는 길입니다. 제가 할 일은 뭡니까? 그는 홈즈를 바라보았다. 빨리 풀워드 경찰서에 가서 이 사실을 신고해 주시오. 홈즈의 말이 떨어지자 머독은 풀워드 쪽을 향해 달려갔다. 머독이 떠나자 홈즈는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선 해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멀리 풀워드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서너 명 있을 뿐 해변에는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주위를 살펴보니 길에는 똑같은 발자국이 오르내린 흔적이 있었다. 어젯밤 폭풍이 휘몰아친 뒤니까 맥퍼슨 발자국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조금 내려가다 보니 손바닥 자국이 한 군데서 발견되었는데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도중에 넘어진 것 같았다. 또 둥글게 파인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맥퍼슨이 넘어져 무릎으로 기어간 흔적으로 보였다. 바위 아래로 내려가 보니 수영하기에 좋은 장소가 있었다. 그 옆에서 옷을 벗었는지 바위 위에 수건이 놓여 있었다. 물기 하나 없는 수건으로 보아 물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것 같았다. 주변의 자갈밭을 살피던 중 모래 위에 그의 신발 자국과 맨발 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군. 물에 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수건을 보니 물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고. 맥퍼슨이 바닷가에 내려간 지는 채 15분도 지나지 않았다. 스타커스트가 학교에서 그를 따라왔으니까 틀림없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수영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분명히 심한 채찍질 때문이었을 것이다. 맥퍼슨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견디었고 마지막 힘을 다해 벼랑 위까지 달아나다가 끝내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것이다. 맥퍼슨에게 이처럼 잔인한 짓을 한 자가 누구일까? 홈즈는 다시 찬찬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벼랑 밑으로 작은 동굴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사람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이른 아침의 바다 위에는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선이 두세 척 떠 있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저 어선에 어부란 말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선을 조사해 볼 방법이 없었다. 다시 시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때 아이언 머독이 경찰관 앤더슨을 데리고 왔다. 붉은 코수염을 기른 앤더슨은 큰 덩치에 느리지만 충직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 맥퍼슨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주의 깊게 듣고 수첩에 모두 기록하더니 홈즈를 옆으로 불러냈다. 홈즈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건은 제가 처리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실수라도 하면 루이스 경감에게 문책을 받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죠.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루이스 경감에게 보고하시고 의사를 불러오십시오. 의사가 올 때까지는 현장 가까이 아무도 오지 못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홈즈는 주의를 주고서 시체의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주머니에서 손수건과 주머니 칼, 그리고 명함을 넣어두는 지갑이 나왔다. 지갑을 열어보니 작은 종이 쪽지가 한 장 들어있었는데 여자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가겠어요.
거기서 만나요. 모두. 시간이나 장소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만나자는 약속을 한 편지가 분명했다. 홈즈는 그것을 앤더슨에게 보이고는 다시 본래대로 바바리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홈즈는 아침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2시간쯤 지난 후 스타커스트가 홈즈를 찾아왔다. 홈즈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맥퍼슨의 시체는 의사가 검시한다고 하더군요. 그 밖에도 스타커스트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홈즈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홈즈의 예상대로 벼랑 아래의 작은 동굴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맥퍼슨의 책상에서 풀어드에 사는 모드 벨람이라는 아가씨와 주고받은 편지들이 나왔다고 했다. 중요한 걸 발견했군요. 주머니에 들어있던 편지를 쓴 모드 벨람이 아가씨였군요. 홈즈의 말에 스타커스트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한 가지 궁금한 건 평소에는 맥퍼슨 선생과 함께 수영을 가던 학생들이 오늘은 왜 같이 가지 않았나요? 그러자 스타커스트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에 학생들이 맥퍼슨 선생과 함께 가지 않은 것은 정말 우연입니다.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나요? 홈즈가 날카롭게 물었다. 스타커스트는 뭔가 마음에 찔리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사실은 아이언 머독 선생이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 전에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학생들을 붙들어 놨어요. 머독은 지금 그 때문에 몹시 상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따라갔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마치 맥퍼슨 선생이 죽은 것이 자기 탓인 양 괴로워하고 있어요. 홈즈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한때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지난 1년 전부터 머독도 맥퍼슨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맥퍼슨의 강아지를 머독이 집어던져서 두 사람이 사이가 나쁘다고 들었는데. 아, 그건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마 그 일은 벌써 잊어버렸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도 감정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를 했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럼 모드 벨라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 아가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주 굉장한 미인이거든요. 맥퍼슨 선생이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편지까지 주고받는 사이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모드 벨라미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보시죠. 풀워드에 사는 톰 벨라미의 딸입니다. 톰 벨라미는 가난한 어부로 자수성가해서 재력가가 되었지요. 지금은 아들 윌리엄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풀워드에 가서 모드 양을 만나봅시다. 2장. 아름다운 아가씨. 끔찍한 살인사건만 아니었더라면 풀워드까지 가는 길은 매우 즐거운 산책길이 되었을 것이다. 활짝 깬 화창한 날씨에 그윽한 풀냄새와 상쾌한 공기가 소풍이라도 가면 딱 좋은 날씨였다. 풀워드는 반달 모양으로 들어간 해안선을 따라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마을의 약간 높은 곳에는 현대식 건물이 몇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스타커스트는 그 중에 한 집으로 홈즈를 안내했다. 저 집이 모드 벨라미 양이 사는 집입니다. 저기 탑이 보이는... 그녀의 집은 마을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훌륭한 저택이었다. 과연 돈을 많이 번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타커스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 집에서 뜻밖에도 아이언 머독이 나왔다. 아이언 선생! 스타커스트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러나 머독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스타커스트는 지나치려는 머독을 황급하게 불러 여기는 왜 왔는지 물어보자 머독은 정색을 하며 화를 버럭 냈다. 직장 밖에서까지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사적인 부분까지 대답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머독의 말에 스타커스트는 너무 당황해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아니 뭐라고?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네. 당장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게.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맥퍼슨이 없는 곳엔 더 머무를 이유가 없으니까요. 머독의 뒷모습을 쏘아보며 스타커스트는 소리쳤다. 저런. 정말 무례한 사람이군. 그 순간 홈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아이언 모독이 도망칠 수도 있겠군. 벨라미의 집에 가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홈즈는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은 스타커스트를 재촉했다. 집에 들어가니 모두의 아버지인 톰 벨라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붉은 턱수염을 기른 중년 남자는 몹시 화가 난 상태였고 홈즈가 맥퍼슨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자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소. 난 맥퍼슨을 예전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해왔소. 그 녀석은 정식으로 청혼도 하지 않고 다 큰 아가씨를 불러내는 아주 무례한 청년이란 말이오. 청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빈털터리에게 내 딸을 주진 않았을 테지만. 그때 한 아가씨가 안에서 나왔다. 모두 벨람이었다. 홈즈는 듣던 것 이상으로 그녀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에 놀랐다. 모두는 잠깐 스타커스트와 홈즈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스타커스트 앞으로 다가갔다. 소장님, 맥퍼슨 씨가 죽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모두는 간신히 슬픔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조금 전에 머독이 와서 대강 얘기해 주고 갔소. 모두의 아버지 톰 벨라미가 대신 설명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벨라미 곁에 잠자코 서 있던 한 젊은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런 일에 모두까지 끌어들일 건 없지 않습니까? 벨라미의 아들이었다. 그러자 모두는 오빠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아니요, 난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어요. 오빠는 상관할 바 아니니 가만히 계세요. 모두 그렇지만... 오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 내버려 두세요. 지금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분이 말이에요. 저도 범인 찾는 일을 돕고 싶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하자 스타커스트는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했다. 모두는 스타커스트의 설명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홈즈는 모두 양이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리하고 신중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스타커스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모두는 홈즈를 돌아보며 말했다. 홈즈 선생님, 선생님의 명성을 잘 알고 있어요. 제발 범인들을 꼭 잡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꼭 범인을 밝혀낼 줄 믿어요. 모두는 아버지와 오빠를 사나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모두 양은 범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건가? 모두의 말과 행동을 보고 홈즈의 머리에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렇게 믿어주니 고맙소. 이런 미묘한 사건일수록 예리한 여자의 직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방금 범인들이라고 말했는데 범인을 두 사람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맥퍼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은 매우 용기 있고 힘도 센 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좀 나쁘긴 하지만 상대가 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지지 않았을 겁니다. 홈즈는 이렇게 똑똑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깊은 호감이 갔다. 스타커스트가 그토록 칭찬한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홈즈는 맥퍼슨의 주머니에서 모두가 쓴 것으로 보이는 종이 쪽지가 나와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퍼슨과 저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뜻밖의 모두의 대답은 명쾌했다.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아버지인 벨라미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러나 모두는 아버지의 놀라는 반응에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맥퍼슨에겐 나이든 삼촌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면 맥퍼슨이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려고 맥퍼슨과의 관계를 비밀로 했습니다. 그러자 벨라미가 아쉽다는 듯이 말했다. 왜 내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니?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까지 반대하진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저희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다면 숨기지 않았겠죠. 아버지는 무조건 맥퍼슨을 미워하셨잖아요. 그야 당연하지 않니? 내 소중한 딸을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유산을 받을 수 있단 말을 했더라면 생각이 달라졌을 거야. 모두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았다. 재산이 있고 없고를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건 옳지 않아요. 돈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인간성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모두는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말을 쏟아내고 주머니에서 다 구겨진 종이 쪽지 하나를 꺼냈다. 맥퍼슨 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쪽지라면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일 거예요. 그녀가 내민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내용이 씌어 있었다. 사랑하는 모두에게 화요일 저녁 7시에 바닷가에서 만나요. 맥퍼슨. 화요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밤 저는 맥퍼슨 씨와 만나려고 했어요. 모두는 억눌렸던 슬픔이 밀려오는지 눈물을 글썽거렸다. 홈즈는 그 편지의 뒷면을 보았다. 이건 우편으로 온 게 아니군요. 어떻게 받으셨죠? 모두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대답해 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조사하시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요. 홈즈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감도는 것을 보고 모두는 얼른 덧붙였다. 하지만 그 밖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뭐든지 말씀드리겠어요. 모두 양, 당신에게 청혼한 남자가 또 있었겠죠? 모두는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리다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실례지만 아이언 머독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나요? 네. 하지만 저와 맥퍼슨의 관계를 알고 난 뒤로는 신사답게 깨끗이 물러났어요. 홈즈의 머릿속에 또다시 머독의 모습이 떠올랐다. 머독에 대한 의혹의 안개가 점점 짙어가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홈즈와 스타커스트는 벨라미의 집을 나왔다. 아무래도 아이언 머독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홈즈의 말에 스타커스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상한 점이 많아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머독이 방을 비웠을 때 조사해보고 싶군요.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회를 봤다가 적당한 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장. 범인의 정체. 맥퍼슨이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경찰 수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이언 머독에 대한 조사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조차 잡지 못한 것은 홈즈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럴 즈음에 맥퍼슨의 강아지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선생님, 죽은 맥퍼슨 씨의 강아지가 정말 안 됐어요. 어느 날 밤 가정부가 홈즈에게 말했다. 맥퍼슨 씨의 강아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글쎄, 자기 주인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 강아지도 따라서 죽었다는군요. 그래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요. 글쎄, 그 강아지가 맥퍼슨 씨가 죽은 이후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군요. 그러더니 바로 오늘 아침 맥퍼슨 씨가 죽은 그 바닷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홈즈는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아지가 주인의 뒤를 따라 죽는 일은 가끔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죽다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기막힌 우연이군. 머독이 그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진 일이 있었지. 그렇다고 설마. 하고 생각한 홈즈는 즉시 스타커스트를 찾아갔다. 스타커스트는 강아지를 발견한 학생을 불렀다. 이 가엾은 강아지는 주인의 흔적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이젠 겁이 나서 수영도 못하겠어요. 학생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강아지는 테리어종으로 이미 몸은 뻣뻣이 굳어 매트 위에 누워 있었고 눈이 튀어나오고 다리가 뒤틀려 있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은 것 같군. 홈즈는 벼랑을 따라 맥퍼슨이 비참하게 죽은 바닷가로 내려갔다. 해는 이미 수평선 너머로 기울어서 벼랑의 그림자가 수면에 비쳐 붉게 빛나고 있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바닥을 살피던 홈즈는 간신히 강아지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맥퍼슨이 수건을 놓았던 바위 근처 모래 위에 찍혀 있었다. 맥퍼슨은 수영을 하려고 여기서 옷을 벗었지. 하지만 물에 들어가지는 않았어. 그가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수건이 젖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알 수 있어. 홈즈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다시 사건을 정리해 보았다.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마리를 잡지 못하자 그는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파른 비탈길을 다 올라가 벼랑 위에 다다랐을 때였다. 순간 머리를 스치듯 번쩍이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서서 사건을 정리해 보았다. 아, 그렇구나.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그는 집을 향해서 걸음을 재촉했다. 홈즈의 집 다락방에는 온갖 분야의 책들이 가득 차 있었다. 아, 바로 이거야. 홈즈는 갈색 표지의 책을 한 권 찾아들고 램프 아래에서 책장을 넘겼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내일 아침 바닷가에 나가서 조사해봐야겠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홈즈는 급히 바닷가로 나갈 준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그때 서식스 경찰서의 바덜 경감이 찾아왔다. 단단한 체격에 침착한 눈빛이 매우 우직한 느낌이 드는 남자였다. 홈즈 선생님의 활약에 대해선 익히 들어왔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덜 경감은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며 정중히 말했다. 맥퍼슨 사건의 범인을 체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논 드리려고 왔습니다. 범인이라니요? 아이언 머독 말입니까? 바덜 경감은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범인은 머독밖에 없습니다. 머독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바덜 경감이 홈즈에게 설명한 증거라는 것은 지금까지 홈즈가 생각해온 것과 똑같았다. 그가 화를 잘 내는 다혈질이고 맥퍼슨과 결혼을 약속한 모드 벨라미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 만약 머독이 도망이라도 간다면 제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독이 틀림없는 범인이라면 상관에게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저도 한때 경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해보면 머독을 범인으로 단정짓기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있다고요? 바덜 경감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첫째는 머독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맥퍼슨이 죽은 그날 아침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맥퍼슨이 나타난 지 몇 분 만에 반대 방향에서 걸어왔단 말입니다. 비슷한 상대에게 혼자 힘으로 그 정도의 심한 상처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맥퍼슨의 등에 난 상처가 특이합니다. 범인이 어떤 흉기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드럽게 잘 휘는 채찍을 사용한 것 같더군요. 바덜 경감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저도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좀 특이한 상처더군요. 경감님 말처럼 부드러운 채찍으로 당했다고는 볼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홈즈 씨, 대체 그것이 뭡니까? 홈즈는 사진 한 장을 바덜 경감에게 보여주면서 손가락으로 사진 속의 상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여기에 피가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상처를 보면 채찍에 맞았다고 보기 어렵게 상처가 심한 곳도 있고 약한 곳도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건 채찍이 흉기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바덜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이런 상처를 냈을까요? 홈즈 선생님, 뭔가 찾아내셨군요. 홈즈는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글쎄요. 짐작이 가기는 하지만 아직 확실한지는 모르겠군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홈즈 선생님, 혹시 뜨겁게 달군 철사로 등을 내리친 건 아닐까요? 그럴듯한 생각이군요. 하지만 다른 쪽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머독을 체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맥퍼슨이 숨질 때 한 사자의 갈기라는 말도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잘못 들으신 건 아니겠지요? 바덜 경감이 물었다. 아니요. 그는 분명히 사자의 갈기라고 말했어요. 스타커스트 씨도 함께 들었습니다. 홈즈는 더는 지체할 수 없어 바닷가로 나가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바덜 경감은 홈즈를 붙잡고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홈즈 선생님, 증거를 찾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글쎄요. 좀 더 확실하면 말씀해 드리기로 약속하죠. 그러니 어서.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현관문이 거세게 열리더니 아이언 머독이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 머리가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머독은 두 손으로 탁자를 붙들고 겨우 몸을 지탱한 채 브랜디를 하고 외치더니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다. 그런데 뒤이어 스타커스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브랜디를, 어서 머독에게 브랜디를 좀 먹여주십시오. 오다가 2번이나 기절했습니다. 스타커스트가 소리쳤다. 홈즈는 서둘러 브랜디를 컵에 따라 머독에게 먹여주었다. 머독은 브랜디를 절반쯤 마시더니 정신을 차렸다. 그는 한 손을 짚고 겨우 일어나더니 자신의 어깨를 드러내 보이며 외쳤다. 빨리요. 약이든 진통제든 뭐든지 주십시오. 너무 아파 견디기 힘듭니다. 세상에. 바덜 경감과 홈즈는 깜짝 놀랐다. 그의 어깨에는 맥퍼슨의 등에 난 것과 똑같은 상처가 나 있었기 때문이다. 머독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다. 홈즈는 계속 브랜디를 조금씩 머독의 입속으로 넣어주고 스타커스트에게는 부르튼 상처에다 샐러드유를 바르게 하였다. 얼마 지나자 머독은 안정을 찾는 것 같았다. 아, 드디어 통증이 가라앉은 모양입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 같군요. 누워있는 머독을 내려다보며 홈즈가 말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누가 또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직도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스타커스트가 말했다. 어디서 머독을 발견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맥퍼슨이 당한 그 바닷가였습니다. 머독 선생이 맥퍼슨처럼 심장이 약했다면 이미 죽었을 겁니다. 학교까지는 너무 멀어 이리로 데려왔습니다. 어디서 머독을 보았습니까? 제가 벼랑 위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비명이 들렸습니다. 내려다 보니 머독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더군요. 아래로 뛰어내려가 부축해서 데려온 겁니다. 홈즈 선생님, 어서 범인을 잡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겁니다. 스타커스트의 얼굴은 심한 두려움으로 질려 있었다. 안심하십시오. 곧 해결될 겁니다. 자, 함께 갑시다. 이제 곧 살인범을 잡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바덜경감은 매우 기뻐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머독은 가정부에게 간호해달라고 부탁하고 세 사람은 범행 현장인 바닷가로 내려갔다. 모래사장에는 머독의 옷과 수건이 놓여 있었다. 절벽 아래로 수정처럼 맑고 푸른 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홈즈는 바닷물 위로 솟은 바위들을 따라 건너가면서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수심이 가장 깊고 잔잔한 지점에 이르더니 소리를 질렀다. 이것 좀 보시오. 사이아네아 해파리입니다. 이게 사자의 갈기입니다. 마치 사자의 갈기털을 뜯어낸 것 같이 보이는 해파리가 1미터쯤 되는 물속 바위 위에서 물결에 따라 흔들거리고 있었다. 범인은 바로 이놈입니다. 스타커스트 씨, 이 살인자를 완전히 없앱시다. 두 사람은 힘을 합해 커다란 돌을 들어 해파리를 향해 물속으로 던져 넣었다. 파문이 가라앉고 보니 그 돌 밑에 노란 헝겊 같은 물체가 깔렸다. 잠시 후에 진한 기름 같은 것이 돌 밑에 깔린 해파리의 몸에서 번져나와 물 위로 떠올라왔다. 그 광경을 잠자코 지켜보던 경감이 소리쳤다. 아니, 이게 뭡니까? 정말 묘하게 생겼군요. 어릴 때부터 이 지방에서 자랐지만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흘러들어온 걸까요? 아마 폭풍에 밀려왔을 겁니다. 맥퍼슨이 죽기 전날 밤에 굉장한 폭풍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두 분 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좀 더 자세히 이 해파리에게 죽을 뻔한 사람이 쓴 체험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홈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머독은 기운을 되찾고 일어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이 멀쩡하진 않았으며 통증이 올 때마다 심하게 몸을 떨었다. 홈즈는 책 한 권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 책 덕분에 수수께끼 같은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죠. 홈즈는 책을 펼쳐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사자의 갈기 같은 황갈색 물체를 보면 조심해야 한다. 사이아네아 카필라타는 무서운 독침을 가졌다. 이것에 쏘이면 피부에 붉은 줄이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는데 그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물집이 잇따라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작은 물집 하나하나가 마치 뜨겁게 달군 바늘에 찔린 것처럼 몹시 쓰리고 아프다. 이 위험천만한 해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촉을 15m나 뻗어내기 때문에 그 안에 접근하게 되면 독침에 쏘여 죽을 위험이 있다. 이 책의 내용으로 보아 맥퍼슨 선생도 해파리에 당한 것이었다. 경감님, 이 책을 빌려드릴 테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맥퍼슨의 죽음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홈즈는 바덜경감에게 그 책을 건네주었다. 그렇다면 저에 대한 모든 혐의는 풀린 것 같군요. 아, 물론이죠. 나는 다만 당신이 모두 양과 결혼하고 싶어 했다기에. 바덜경감은 당황하여 말끝을 흐렸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죠. 물론 저도 모두 양을 좋아했지만 맥퍼슨과 모두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맥퍼슨 대신 모두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했죠. 맥퍼슨이 없는 곳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날카로운 성격에 호감이 가지 않았지만 머독은 진실했다. 스타커스트는 머독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머독 선생, 떠나지 말아주게. 지난날의 일들은 모두 잊고 여기 남아있게.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머독은 스타커스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갔다. 뒤에 남은 바덜경감은 한동안 경의에 찬 눈길로 홈즈를 바라보고 있더니 말했다. 홈즈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의 추리력은 소문 이상으로 훌륭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홈즈는 이렇게 정직한 찬사를 들으니 기분이 흐뭇했다.
천만에요, 바들경감. 이번엔 나도 핵심을 잡아내지 못하고 착각해서 엉뚱하게 헤맨걸요. 엉뚱하게 헤맸다고요? 바들경감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네, 시체가 물속에서 발견되었더라면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수건 때문에 엉뚱한 판단을 했습니다. 맥퍼스는 물에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물기를 채 닦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물기 없이 접혀있는 수건을 보고 물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착각했죠. 하지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독 해파리의 짓이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홈즈는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경감님. 나는 지금까지 경찰들이 엉뚱하게 수사를 하는 것을 보고 비웃어왔습니다. 그렇게 자만했던 벌로 이번엔 내가 사이아네아 카필라타란 독해파리에게 당할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해결했지만 말입니다. 홈즈와 바달경감은 서로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었다.